여러분 안녕하세요, 함쌤입니다. 최근에 오래된 회원분과 통화를 나눴는데요. 이분은 그동안 부동산 재테크를 잘 해오시던 분이셨고요. 몇 개월 만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 잘 지내시냐고 안부를 묻고 요즘 재테크는 어떻게 좀 잘 하고 계실까요? 라고 물었는데 바로 이분이 함쌤 저 사고 쳤어요 라고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은 뭐 사셨어요? 제가 느낌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는데 이분이 생숙 샀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숙은 생활용 숙박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고 소리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 참 재테크 공부도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제가 왜 갑자기 그걸 샀을까요? 라고 얘기 물어봤는데 사시기 전에 전화라도 한 통 하시지 했더니 자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하고 상의해서 샀다고 하는데 너무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 생숙은 뭐냐면은요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만을 결합한 숙박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호텔에서는 취사시설이 없죠. 근데 생활용 숙박시설에는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구분할 수도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요. 생활용 숙박시설은 최근 몇 년 전부터 해서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또한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아파트 대체제로서 투자 상품으로 각광을 많이 받던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따른 제한도 많이 있는데요. 섣불리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들어간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뜬 뉴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23년 3월 뉴스인데요. 불법 주거위기 생숙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산 넘어 산이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행강제금 유예기간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고요. 오피스텔 용도 전환이 대안이지만 걸림돌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양자 매년 시세의 10% 내야 할 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 무슨 소리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생활용 숙박시설이 많이 분양되고 만들어지던 2021년에 주거용도로 사용을 금지를 시켰고요.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이런 법령이 2021년 1월에 떴고요. 계도기간을 줄 테니 오피스텔로 전환해라 하는 이 시기가 2023년 올해 10월달 불과 한 7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생활용 숙박시설은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내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파트처럼 요즘 많이 만들어 놓지만은 아예 법적으로 다른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모르고 분양을 받거나 이렇게 하시려는 분이 있는데 실거주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상황을 봤을 때 오피스텔로 전환된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이 계도기간이 다 되더라도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되는 일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매년 매매 시세의 10%를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보통의 생활용 숙박시설 최근에 분양된 거는 아파트형으로서 굉장히 금액이 높습니다. 최소 수억 원대부터 10억이 넘어가는 생활용 숙박시설이 굉장히 많은데요. 수억 원에 해당하는 시세 10%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입니다. 매년 수천만 원씩 이행 강제금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게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원래 목적인 숙박시설로 사용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라고 했을 때 쉽지만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레지던스라고 많이 불렸죠. 생활용 숙박시설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개인이 스스로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꼭 운영사가 관리와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잘 운영되는 경우를 보질 못했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생활용 숙박시설만이 제대로 운영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회원분도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회원분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면은 신도시에 생활용 숙박시설을 작년 22년도에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양가가 무려 10억 초중반이 되는 금액입니다. 계약금만 10% 내서 1억 초중반의 계약금을 지금 낸 상태이고요. 생활용 숙박시설은 주택담보대출도 안 됩니다. 취등록세도 4.6% 다 내야 됩니다. 중도금 무이자 대납
되나요? 안 되겠죠? 네, 유이자 대출이라고 합니다. 걱정이 너무 됩니다. 중도금도 이제 대출 실행이 돼야 되고 그 이자도 감당을 시작해야 되고 나중에 다 젖었을 때 잔금을 치르게 될 때 잔금이 약 50%라고 가정했을 때 6, 7억 되는 잔금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까요? 세입자를 구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 내 돈을 다 들여서 10억이 훌쩍 넘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가가 그렇게 됐는데요. 향후 3, 4년 뒤에 완공 시에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는 슬픈 예상이지만은 반토막 이하로 더 떨어져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도 거의 지금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파트보다 더 버틸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더라도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세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월세도 되게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봤을 때 더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요. 아파트 시장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분도 솔직히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함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회원분이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계약금 포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원분이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남편분하고 상의를 했을 때 너무 아까워서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유이자로 대출을 내면서 향후 나중에 입주 시에 반토막 매매가가 나 있는 상황에서 전세입자를 구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구하기도 힘들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물론 올해까지 해서 계도 기간을 준다고 하지만은 올해 내에는 용도 변경이 힘들고요. 향후에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저는 힘들 거라고 보고 아마 유예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주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하는 제 예상이 있는데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1억 초중반 되는 돈 너무너무 아깝지만은 지금은 포기하는 게 더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고 대출이자 갚고 또 잔금까지 더 대출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10년을 기다려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원분도 알고 있습니다. 포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너무나 괴로운 상황입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버는 거는 참 힘들게 벌었는데 까먹는 거는 한순간에 이렇게 까먹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너무 아쉬워하는데요. 그래도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법은 꼭 찾아가야 되는 법인데 그 방법 꼭 따라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답을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답도 똑같은 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그러시는 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목적에 맞게만 잘 이용되고 어차피 수익형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이용될 수만 있다면 좋은 상품이지만은 아파트 대체제로서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상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잘 권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향후 봤을 때도 주택시장 경기와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품이고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만큼의 이점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자,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정확한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서 한번 전달을 해드리면서 혹시라도 조심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